안녕하세요 여러분, 셀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학원에서 또는 인터넷에서 항상 좋게 광고하는 연봉, 취업, 영주권, 공부량 이렇게 총 4가지 주제에 대해서 6년차 유학생으로서 찐 현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6년 전 2015년 말에 제가 처음 유학을 갈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정보를 정말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유학원과 인터넷에서는 호주 유학을 하면 영주권도 쉽겠다고, 한국보다 돈도 잘 번다면서 적극 추천하시더라고요. 땐 이 말이 다 진실인 줄 알았죠. 학교 다니면서 중간중간 이 정도면 나 사기당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거든요. 첫 번째로는 취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물리치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열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광고에서 졸업 후 바로 병원이나 개인 클리닉 등 90% 이상의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고, 특히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좀 쌓이면 병원을 개업할 수 있다고 광고를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이 상담을 받을 때 굉장히 끌렸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현실을 알려드릴게요. 영주권이 없으면 유학생들은 공립병원에 지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조건이 영주권자 이상이거든요. 호주 로컬 학생들도 공립병원을 가기 위해서 정말 피 터지게 경쟁하는데, 설령 유학생이 영주권이 있다고 해도 뽑힐 확률은 정말 낮다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실습을 했지만 공립병원의 유학생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신입은 본 적이 없고, 제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취업률이 90% 정도 되는 것은 맞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 이런 의료계열 졸업 예정 유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 루트가 2가지가 있습니다. 요양원 또는 개인 클리닉. 로컬 학생들 중에 요양원을 가는 학생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로컬 학생들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요양원 쪽은 항상 사람이 부족해서 유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취업할 수 있는 필드입니다. 저희 같은 유학생들은 영주권 비자 신청 조건 중에 하나인 경력 점수를 얻기 위해 어느 분야든 가리지 않고 취업만 되면 가는 게 현실인데요. 아무래도 요양원에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위주로 운동 프로그램을 짜고 하다 보니 공립병원에 비해 배우는 것도 좀 제한적이고 경험도 제한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한국분들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한 솔리스트에 있는 직업군의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의 경우도 그러했고요. 그런데 오직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를 종종 봤는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영주권 솔리스트에 있던 직업군이 사라지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사라지는 순간 독립기술 이민 루트를 통해서는 영주권 신청은 못하게 되는 거죠. 매년 7월에 이민 정책이 바뀌는데, 예전에 한번 약사가 항상 영주권 직업 리스트에 들어있다가 갑자기 빠져서 그해 영주권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멘붕해온 사건이 있죠. 그리고 또 광고나 상담에서는 영주권을 학교 졸업하고 신청서만 제출하면 딸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심지어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게 더욱더 어려워졌어요. 이번에 돈 내고 법무사한테 영주권 신청을 위해 상담을 받았는데 지금처럼 영주권 취득하는 게 힘든 시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이센셜 직업군인 의사, 간호사, 그리고 엔지니어링 쪽으로 영주권이 많이 분배가 돼서 남아있는 직업군들은 영주권 취득이 더 어려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2년짜리 졸업비자를 받고 그 안에도 영주권을 못 받으면 저를 서포트해줄 병원을 찾아서 또 다시 경력 점수를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100% 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학원에서 요리학과 추천을 엄청 하는데 제 주변에 있으신 분들은 영주권 따는 거 엄청 힘들어 하시고 르꼬르동 대학교를 나오고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잘 안 돼서 결국 한국에 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이 영주권은 정말 몇 억짜리고 눈물과 땀이라는데 저도 졸업을 앞둔 요즘은 조금씩 실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부량과 교육 시스템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호주 대학교의 교육 시스템은 한국과는 정말 많은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외국 대학은 들어가는 것은 쉽지만 졸업하기는 힘들다고 하잖아요. 정말 대학 공부를 하는 4년 동안 뼈저리게 느낀 것 같습니다. 특히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시험 기간에
특히 파이널, 기말고사 기간에는 한 번씩은 꼭 울었던 것 같아요. 기말고사 때는 시험 범위가 한 학기 전체 범위로서 너무 많아서 친구들이랑 3-4명씩 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파트를 나누고 요약 정리를 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한 과목당 한두 개씩은 꼭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답이 있던 주입식 교육의 판을 치는 한국에서 21년 동안을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내 생각을 물어보고 대부분 주관식, 에세이를 써야 하는 시험에서 처음에 정말 당황했었어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인 영어가 제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 로컬 애들보다 몇 배를 공부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서도 시험 결과는 안 좋을 때 낙담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유학원에서 제가 상담을 받을 때 공부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 거다. 졸업 때문에 포기를 하고 한국에 돌아간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은 해주신 분이 없었는데 졸업을 못하는 사람도 여러 봤습니다. 네 번째, 연봉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광고를 보다 보면 호주 물리치료사의 실질적인 초봉이 7만 불 중반이며 경력이 많은 물리치료사의 평균 급여는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5만 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과 비교했을 때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제 주변에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부터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의 초봉은 통 6만 3천 그리고 6만 8천입니다. 그리고 이 초봉은 세금을 떼기 전입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것이랑 비교를 했을 때 정말 다른 점이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도 보면 유학을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졸업해서 취업하고 그럴 것 같지만 대학교 가기 전에 하는 파운데이션 코스에서부터 졸업을 제때 못하고 1년 코스를 2년, 3년이 되도록 하는 경우도 봤고요. 중간에 대학교에서 드랍을 하고 한국을 가는 사람,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유학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학을 하면서 좋은 점도 정말 많아요. 다만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안 그러시는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광고에만 나오는 말을 너무 맹목적으로 믿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처음에 상담을 받고 정보를 찾고 그러던 중 환상과 꿈을 안고 왔는데 그 꿈과 다른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힘들고 현타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을 준비하실 땐 최대한 그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받으시고 혹시 아시는 분이 없다면 네이버 카페나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질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맨 처음에 시드니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파운데이션을 갈 때 이렇게 페이스북 커뮤니티를 통해서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공부량 등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다양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